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애프터마켓 위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에게 송민재입니다. 7월 시장, 이 하반기 시작부터 영 순탄치가 않은 하루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메타발도이즈의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워낙 이 삼전닉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시총의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메타노이즈가 단기적인 이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 큰 악재는 아닌 걸로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약 20분 전이죠. 우리 시각으로 약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요, 아주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고용보고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새로 증가한 일자리 수죠. 이 비농업 고용 취업자 수가 5만 7천여 명이 나왔는데 예상치 11만 명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 시장의 둔화가 뚜렷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요소가 실업률인데요. 이거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업률이 하락한 거는 오히려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 케빈 허시 연준의장의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다는 발언에 더해서 오늘의 뚜렷한 고용 둔화 신호까지 금리 인상이 아닌 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이 나스닥 선물 0.5% 이상 급반등 중이고요. 내일 시장도 다시 한번 이 호재에 힘입어서 반등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이너도 이번 시즌은 지난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여러분의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해야겠죠. 그래서요, 이번 주는 각 파트너분들과 함께 시즌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주까지 총 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수남매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죠. 요즘 가장 폼이 좋은 파트너님, 바로 이 불꽃 테마 대장주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탑5 종목들만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요. 결국 돈은 대장으로 몰린다. 테마의 방향을 읽고 가장 먼저 대장주를 선점하는 전략이 바로 빛을 발했습니다. 우선은 이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무려 10종목이나 나와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첨단 소재는 단 일주일, 티플렉스는 단 보름 만에 50%에 달하는 수익이 두 종목이 나와줬고요. 6월 달에 MVP는 바로 화신이었죠. 매수 바로 다음 날 24%대의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이수화학도 20%대 수익 중인데 과연 언제쯤 이제 정리를 해볼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시즌 종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강기성 파트너 7월 2일 오늘자로 상한가 종목 최다 보유자로 등극했는데요. 시즌이 끝난 뒤에 나흘간 무려 3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남광토건은 어제 오늘 2연상을 갔고요. 여기 있죠. 그다음에 가온전선은 어제 상한가, 동양파일은 무려 4연상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총 7번의 상한가가 나온 건데 정말 이 운명의 장난처럼 저희 시즌이 끝난 직후에 터진 멀티골이라서요. 최종 수익률엔 반영되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이후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 상한가 스나이퍼가 노리는 다음 상한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마켓이너에서 확인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오늘까지의 장 마감 상황을 보고 이대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좀 이제 흔들림이 심화되면 어쩌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덕분에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2.5% 이상 급등 중이네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딱 어울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 반전의 대명사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축구에도 연장전이 있잖아요. 저는 네네.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마켓위너 시즌이 딱 한 주만 연장이 됐으면은 어땠을까? 지금 저희 시즌 종료하고 무려 4일 만에 상한가가 7번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감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이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마지막인 만큼 좀 상한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 연계성 깊은 종목으로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탈이 더해지거나 저 PBR 종목들 특히나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뭐 그랬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좀 연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언제 이거를 매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나중에 또 종목들 보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니까 포트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네네. 테마 대장주라는 거 이게 순환매가 돌아줘야 확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시장이 조금만 더 정상화가 빨리 됐더라면, 한 일주일만 빨리 됐더라면 그랬겠다, 좋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 강기성 파트너의 신의 한 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 6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첫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겠죠? 그쵸. 이거는 거의 이제 처음 잡았던 것 같은데 네.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잡았고 사실 티플렉스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 중에서 이제 흐름이 가장 세게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라서 그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번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스테인리스 본강이라든지 뭐 판재, 선재 뭐 이런 부분들도 가공해서 공급을 하는데 요 내용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의 철강 감산, 뭐 생산량 감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드렸고 사실 급등 나오길래 사실 요거는 오래 들고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때 초기 당시에는 좀 빠르게 매도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나올 만한 종목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소하하. 이 종목 최고 수익률이 80%대 가까이 갔었거든요. 왜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요것도 이제 거의 티플렉스랑 같이 잡았거든요. 같이 네. 잡았는데 뭐 더 수익 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또 이 룰에 대한 적응을 좀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 또 고점을 찍었을 때 사실 그때는 뭐 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이거는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제가 이제 또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소독제 관련된 테마주로 또 엮여서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본업에 대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제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가 사실 이수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미국 이란 리스크로 인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낙수효과, 뭐 반사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이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은 수익이 더 크게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다음번에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꼭 함께 하셔가지고 뭐 같이 한번 최고 수익률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도 다시 한번 정말 이것도 놀라운 수익률이죠. 우리가 지금 순환매가 시장에 제대로 돈 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일주일간 상한가가 7번이 나왔거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희 지금 강기성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메시지 저희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거나 저희 아침에도 매일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평일 오전 8시 50분 바로 장 시작 전에 컴팩트하게 전략 들어보시고 단기 단타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신의 한 수 종목 한국 첨단 소재. 사실 이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죠.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만들어줬네요. 네네. 일단은 뭐 한국 첨단 소재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양자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연계성 깊은 종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캐치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 양자암호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사실 하락했을 때 좀 내용을 잡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거의 이제 상한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를 이제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첨단 소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수했을 당시가 거의 이제 5월 20일이었나요? 21일이었나요?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네, 21일로 나오네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일단은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양자암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을 그 인수를 받아오면서 사실 테마주로 굉장히 이제 세게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진행은 했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로서의 흐름은 정말 크게 들어와서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파는 게 낫겠다. 이거는 이제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끌고 갈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익절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또 내용들이 연계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또 이런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강 분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또 바닥권에서 한번 돌아서는 상승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뭐 혹시나 이 광 케이블, 광 뭐 분배기, 그러니까 광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한국 첨단 소재도 한번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종목은요. 이제 매수 단 하루 만에 25%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준 화신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테마성 성격이 짙나요? 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협력사잖아요. 실적이 좀 그쵸. 찍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이 벤더 1차 협력사로 이제 엮여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그때 당시에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또 이 국내 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품 기업으로 좀 방문을 했죠. 주요 경영진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차량과 관련된 경량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계성이 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또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뭐 워낙에 이제 이 방송을 이것저것 하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또 후속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로봇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드렸지만, 로봇 신사업 지금도 아직까지는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서 우상향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6일쯤에 요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제 갔기 때문에 좀 매도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이제 9,500원, 뭐 10,000원대 있죠. 이 가격대는 저는 아직도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뭐 로봇주들이 또 쉬어가는 흐름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쉼터가 되지 않을까, 로봇주들은. 그죠? 뭐 로봇주들이 물론 지금 뭐 연말까지 가봐야 한다, 내년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빠짐으로써 인해서 결국에는 또 매집이 들어가는 수급들이 점차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CES가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앞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이것들 이 밑에서,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결국엔 바닥에서 점차 수급을 모아간다라면은 아마 지금 바닥권에 다시 내려오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 뭐 재료가 뭐 있니 없니 많이들 따지실 텐데,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와 관련된 부분들, 뭐 서류 제출하는 부분들도 내용이 나오겠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적극적인 뭐 M&A라든지 이런 발표를 7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전략 발표를,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앞세워서 또 한번 로봇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수급을 받아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로봇주들은 바닥에서 계단식의 한 단계의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닥에 있는 로봇주 관련된 종목들은 연계성이 좀 깊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선점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보고서 데이터가 잘 나왔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쵸. 기대감이 좀 커졌잖아요. 이 금리 인하되면 당연히 이렇게 기대감 실려서 가는 로봇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여건이 되겠죠.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두 종목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친구들이죠. 그쵸. 선왕권 클러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화천기공부터 볼까요? 네, 화천기공은 뭐 국내 이제 대표적인 또 공작기계, 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우량 기업으로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또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꼭 급등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천기공 같은 종목들은 후속주로서 잡았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빠르게 실어나오고 하고 나올 만한 그런 또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잠재적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 고점에서.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호남권과 관련된 반도체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우호적이나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당장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한 번 더 좀 위치해 있을 때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호남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또 빠지는 흐름들은 나왔는데 또 뭐 NXT 거래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또 수급이 또 반대로 바닥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뭐 대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흐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하셔가지고 대응책을 또 마련해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 반도체 단의 급락은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그간에 좀 과열화에 대한 쏠림 해소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 이슈가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아니라 단기 노이즈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뉴욕 프리장에서 마이크론이 다시 1%대 반등 중이거든요. 뭐 샌디스크 전부 다 뭐 인텔도 그렇고 메모리 관련주들, 뭐 장비주들, 칩주들 다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남광토건, 이 종목은 아예 이연상을 갔어요. 그렇죠. 뭐 이연상이 조금 찝찝한 이연상이긴 한데 일단은 이연상까지는 올라갔고, 사실 이 종목도 호남권 반도체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잡고 바로 올라갔을 때 매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매도를 말씀드렸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기간, 마켓이너 이 수익률 대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입절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이후에도 공개방송 통해서 아직까지도 남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물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내에서는 또 최대한 수혜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뭐 동양 파일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난강 토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아쉬움도 남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또 충청권의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혹은 IT 소재 뭐 이런 부품 공장 뭐 허브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 발표가 나왔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내일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단기 단타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남강토건도 한 번 더 보시면은 뭐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오늘 특히나 네네. 이 중소형 건설사들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이 네. 친구들은 일단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좀 단기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고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연결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임기 내 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괴리에 나타나는 그 불꽃 눌림목 그쵸, 자리가 불놀. 그쵸, 네. 그 자리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럼 그때 또 다시 공략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뒤늦게 나오는 내용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연결되는 순간만큼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빠른 테마성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좀 효자주들이 있다면 반대로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겠죠. 특히나 이제 저희 기성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아픈 손가락이랑 신의 한 수가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원익 IPS. 네, 원익 IPS는 타이밍이 되게 아쉬웠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이제 이 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사실 소부장 종목들을 일괄 정리해서 거의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이제 마켓위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중에서 원익 IPS는 좀 말씀을 그래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가 그리고 강제 청산가를 딱 찍고 올라가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네. 날부터 하필이면. 참 운명이 참 이럴 때 보면 참 가혹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9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이것만 있었어도 이미 뭐 상위권에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익 IPS 관련된 부분을 사실 제가 공개 방송이나 밴드 통해서 이거 강제 청산 되면은 어쩔 수 없다. 룰은 룰이니까 거기 따라서 하는데 대신에 요거 바닥이니까 진입해서 진행해 보셔라. 요거는 뭐 네이버에서 저 강기성 이름 검색하셔가지고 밴드 들어가시면은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네.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수급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 급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 가공업체들, 즉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 테마주 안에서도 패턴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공업체들이 오르고 나면은 장비업체들, 그리고 나면은 소부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재 부품,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소모품 혹은 원자재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뭐 신기술 먹거리와 관련된 뭐 기판, 유리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또 번외로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테스트 장비들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쵸. 순환매 돌아갈 때마다 여기서 하나 잡고 저기서 하나 잡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원익 IPS가 그래서 좀 많이 속이 쓰렸습니다. 잡고 나서도 사실 안 팔아도 되는 자리에서 팔게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뭐 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뭐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니까 뒤늦게라도 이렇게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6월 달이 정말 뭐 몇십 년 투자하신 분들도 처음 볼 정도의 비정상적인 장이었잖아요. 네네. 순환매가 분명히 돌아야 하는 구간인데 안 돌고 계속 쏠리기만 했었죠. 드디어 이제 7월 달 들어가지고 뭐 반도체에서 전력 설비, 그쵸. 이제 오늘은 건설로 순환매가 또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화천기공이랑 남광토건은 아까 신의 한 수에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사실 제가 이제 아쉬운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가 네. 기간이 더 있었다면은 일주일만 더 종목을 있었다면. 더 잡아보고 했을 텐데 왜냐면은 뭐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다 안 간다 계속 이제 언급 드리면서 뭐 비슷한 종목들을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잡아드리고 또 수익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또 시장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화천기공과 남광토건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이제 더 아쉬운 거는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저점에서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그 충청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발표가 나왔죠. 데이터 그쵸. 센터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공장 허브로 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장 증설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되면은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내일 아침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면은 아 이래서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천기공도 지금 바닥권에서 저는 한 번 더 진입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올 때마다 잡으면은 저는 또 단기적으로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찬가지로 화천기공 이게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아쉬운 손가락으로 좀 이름을 그쵸.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온전선도 어제 상한가를 갔죠. 참 정말 운명의 그런 장난이네요. 네. 가온전선도 제가 이제 가온전선은 기억에 남는 게 종목 상담을 했었는데 누가 또 가온전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무상 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증자가 사실 악재나 호재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가온전선한테는 무상 증자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일단은 뭐 유통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사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또 거래량을 만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고점에 올라오면서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줘도 못 올라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마 이 차트 보면은 아마 보이실 텐데 네. 거래량이 그만큼 터져주고 붙어줘도 이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계점을 느끼고 무상증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나와 있던 이유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상증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들어가나 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상증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무상증자가 뭐 7월 20 며칠 날 아마 신규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전선은 좀 아쉽다. 그래서 사실 뭐 밴드나 공개 방송 통해서는 단기적으로도 가온전선을 사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단기 단타로 또 가온전선 드려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또 수익률이 뭐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거기서 이제 많이 털어냈는데 일단은 가온전선 그래서 좀
아쉬운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 아닌 것 같고 아쉬운 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가운전선을 단기 단타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 가운전선은요, 저는 앞에 두 친구들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지금 뭐 가운전선, 뭐 대원전선, LS전선 모두 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단순히 뭐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잡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제 입장에선 더더욱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S 전선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LS에 나오는 이 물량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열화, 수직 계열화에서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급 계약에 연결되는 부분들, 뭐 얼마 전에도 공급 계약 체결됐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정말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무상증자를 왜 하겠냐.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폭발력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만한 수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폭발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고 그 뒤에는 또 LS 그룹이라는 또 대형 기업이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뭐 지금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요즘까지 참고하셔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전력 설비가 오늘 이제 또 이 가운전선이랑 대원전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장중에 되돌림을 좀 시도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탄력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변동성이 좀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라서 이제 좀 나는 분봉 공략 이런 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당연히 강 파트너님과 함께 네네. 이 종목 대응 같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 친구는 조금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죠. 동양팔 4연상을 갔어요. 네,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역 연고가 있는 종목이죠, 일단. 그쵸. 일단은 이 콘크리트 말뚝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연결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연고가 좀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하면은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 지역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연고가 꼭 필요한 그런 또 산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파이를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반도체 공장은 특히나 이 미세한 진동도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말뚝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그런 자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수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비록 이제 뭐 하한가까지 내려오고 하락은 나왔지만 저는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한 번 더 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동양파일이 사실 조금 기대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상한가 여러 번 찍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경고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경고가. 투경이요? 물론 네. 그렇죠. 투자 경고가 되고 나중에 위험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거래 정지나 뭐 단일가 매매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요렇게 넘어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찍어내는, 그러니까 꼬리를 달더라도 찍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경고가 걸렸는데 뭐 시장 따라서 내려온 건지 이 부분은 내일 한번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충청권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나왔으니까 내일 또 호재로 작용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은 한 번 더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했는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흐름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대응들이 나는 아직 미숙하다, 어렵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개 방송 보시면은 같이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꼭 한번 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가 좀 여러 번 나오는 종목들은 언제를 좀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되나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일단 동양팔 4현상 이거는 좀 내일까지 좀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혼자 대응하시기 굉장히 고난도의 종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밀착 대응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애프터마켓 위너 후반전 비하인드 차트 토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첫 거래일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뭔가 이 순환매가 코스닥 쪽으로 도는 게 남다르다. 이 정도의 물량의 순환매가 도는 거는 또 처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비하인드 차트 토크 오늘은 좀 순환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네네. 순환매 장세 앞으로는 그 지속성이 좀 더 길어지고 강해지겠죠. 그쵸. 뭐 순환매 장세, 종목 장세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만큼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흐름에서 이제는 좀 분산되는 흐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든 또 수익률을 만들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어제 손실봤다라고 해서 주식을 그만두시거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순환매 사이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좀 뭐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네.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가 분명 5월달, 6월달 가면은 시장이 한번 이제 꺾일 수 있다. 물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뭐 매년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예측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어 왔죠. 3월, 4월, 5월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매도세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뭐 처음에 30조 매도였지만 나중에는 50조, 70조, 90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조정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점에 대한 부분들, 지수의 흐름들 다 잡아드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은 이제 가득 찼어요. 결국에는 그 유동성들이 다시 원달러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용을 발견해 나가야지 결국에는 뭐 어려운 장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저는 단기 단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아, 단기 단타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좋은 장에 나는 손실 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6월 달 들어서 결국에는 불꽃 단타 1기 모집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6월 달은 또 성황리에 마감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사실 220% 넘게 또 매매일지 작성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수익률을 기록했고, 7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 또 그렇게 단기 단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기분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인버스라는 종목이.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 단일 종목 인버스와 관련된 ETF를 또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여기서 이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간다, 연착륙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를 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비중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빠르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결국에는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내 비중도 같이 내려갈 수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가는데 국민연금이 팔면 무조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큰 자금들이 팔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서 그 자금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팔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인버스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벌써 인버스만 40%, 50%가 수익이 났어요. 화요일에 잡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일하시느라 바쁘거나 뭐 물론 바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뭐 하다못해 잘 아는 사람이라도 따라해 보시던가 이렇게 좀 방법을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갈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가 7월, 8월 달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말, 7월 초 조정 나온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정확하게 맞춰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지표들. 뭐 물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가를 빠르게 낮췄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거는 결코 금리 인하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뭐 고용 지표가 많이 둔화가 됐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월드컵으로 인해서 고용 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5월, 6월 달에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불리한 내용들이 고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저는 쫓아가는 사람이지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이걸 뭐 수급을 보면서 그게 주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7월 중순이라든지 7월 말 그리고 재료들도 그때 나오는 뭐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봇주 잡고 7월 중순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은 그래도 수익률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끌고 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또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뭐 그냥 가져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최대한 저를 좀 활용해 보셔라라고 해서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내용이라도 좀 참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연말까지 가면은 코스피 지수는 10,000포인트 갈 겁니다. 오. 네, 결국엔 돌아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차츰차츰 가능성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여담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금도 어찌됐거나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떨어져. 네, 그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뭐 잡기 시작했다면은 벌써 수익률이 뭐 20, 30% 이상 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밴드에 글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7월, 8월 달 앞으로 또 7월, 8월 달 하반기 난이 남아 있는데 10,000포인트 갈 때까지 여러분들 계좌 방어를
계좌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6월 달 들어가지고 고용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날 정도로 꺾였나 싶었는데 이미 저희 강 파트너님께서 예견을 다 해주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네. 국장만 보실 게 아니라 미장도 좀 같이 봐주셔야겠어요. 너무 아깝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새로 담아볼지 연장전에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인버스 종목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인버스를 삼성전자 인버스랑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인버스를 들고 네. 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뭐 7월 달부터 해서 뭐 순차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연기금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미국장에서부터 이미 빅테크 기업들 마이너스 10%씩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왜 빠질까요? 그렇죠. 이미 미국에서 있는 이 서학개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고점을 찍었고 돌아서는 타이밍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실적이 나왔을 때 매도가 나왔던 경험들이 이미 네. 경험을 이미 했어요.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매도 그 실적 발표 나오고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또 이끌고 있는 그런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마이클 벌이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죠. 영화 빅쇼트의 또 실화 주인공이죠. 그분께서도 이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ETF 공매도를 또 매수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관련된 애들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불꽃 눌림, 뭐 괴리감이 형성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놀? 그 구간에서 이렇게 또 수익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의 핵심은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혼자 따라가시기에는 너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 중에서 잡아주실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 가온전선이랑 오. 이수화학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가온전선은 아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가온전선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사실 구리 가격이 최고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뭐 엔비디아 아니면 구글 쪽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제 초과합 이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선제적으로 공급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선 종목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구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자회사, 모회사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은제를 하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양산 플랜트를 6월 중순에 이미 조기 준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제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게 되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화학은 한번 급등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참고해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이제부터는 이제 기성 파트너님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에 발표가 났었죠. 이 미국의 6월 고용이 확 꺾이니까 지금 이 시각 달러도 확 꺾이고 있고요.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101 넘어가던 게 1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43원까지 순식간에 10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단기 단타 내일 절대 놓칠 수가 없겠죠. 이번 주 네네. 내내 월화수목금 두 자릿대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몇 시에 좀 안겨주셨나요? 평일은 10분 전, 장개장 10분 전 8시 50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월수금 저녁 8시에는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 잡아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6월 달은 어떻게 된다, 7월 달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시장 전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수금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수금 저녁 8시 그리고 평일 오전 8시 50분마다 이렇게 단기 단타
강력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네. 저희 기성 파트너님은 정말 불꽃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이제 여건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2.9%, 거의 3% 가까이 뭐 이 정도면은 상황이 좀 도와준다면 뭐 내일 갭상승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자면요.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크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기타 반도체 장비단도 말아올리고 있네요. 내일 코스피랑 코스닥 다시 한번 좀 반등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저희 기성 파트너님과 내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과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밝은 표정으로 더 유익한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